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전 세계 최고의 이목이 쏠리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취임식이 정치적으로 굉장한 수싸움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취임식 자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으로 취임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입지가 지금 어떠한지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러한 모습이에요. 정말 굉장히 넓은 이러한 공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빡빡하게 들어서 있죠. 원래는 이렇게 바깥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뭐 한파가 지금 찾아와서 동상에도 걸릴 수가 있고 감기에도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상 이유로 실내에서 진행을 하겠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뭐 메인 홀이 있다고 합니다. 중앙홀에서 극소수 선발된 인원들만 모여가지고 실제 취임사를 보게 됐고 나머지 인원들은 큰 그 경기장 같은 데서 관람을 하게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수싸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메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또 한 가지 조금 이목이 쏠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멜라니아 여사. 이제 영부인이죠. 이번에 복장이 와, 이건 뭐 저승사자 같아요. 저승사자. 이거 등장하는 거 저 실시간으로 봤는데 후덜덜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번외적인 이야기는 뭐 이쯤 하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진, 이진, 그다음에 스타라이트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진은 뭐냐? 중앙홀에서 다 같이 모인 극소수의 인원들, 이 사람들이 일진이다. 6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부른 사람만 들어올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취임사를 보게 됐다. 이 장소에 한국 사람으로는 조현동 주미 대사 이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 이진은 뭐냐면요. 캐피털원 아레나라고요. 여기가 원래 농구장이에요. 실내 농구장이니까 뭐 우리 실내 체육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관람을 했다고 해요. 큰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그러면서 봤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초청권이 필요하고요. 초청권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 국내도 꽤나 있습니다. 뭐 재벌들 일부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국민의힘 이쪽 의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켜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중에 특히 정용진이라고 하는 신세계그룹 회장이죠.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관람도 하고 스타라이트라고 하는 취임 축하 3대 무도회 중 하나 여기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VIP들만 선별을 해서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뉴스마다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조금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일단은 정용진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도 여기에 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1진, 2진, 스타라이트 이렇게 나누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내 눈밖에 난 사람이 누군지 이거를 좀 가려내는 취임식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갈라치기를 딱 하면서 너, 나, 내 편, 네 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수싸움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한국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됐냐? 자, 옆 나라들을 좀 볼게요. 일본이고요. 중국이에요. 이 두 나라는 어디에 들어갔냐? 여기 6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한국도 들어갔어. 주미대사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이 사람 보십시오. 중국 부수석이고요. 일본에서도 되게 핵심 인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사관에서 대사가 들어간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진짜로 그 국가의 랭킹 2, 랭킹 3 정도 되는 핵심 인사들이 가서 취임사를 보고 인사를 하고 뭐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여기서 밀렸죠. 그리고 실상 지금 랭킹 2, 랭킹 3 이런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스탈라이트, 이진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많이 이런 행사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이 사람의 힘이 뭐 대통령만큼은 아닙니다만 미국 최고의 실세를 가진 남자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정용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죠.
재벌만 챙기고 초청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크게 소통을 안 할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년 8월 기사를 보게 되면요. 펠로시라고 하는 미국 랭킹 3의 여자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의장이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이란 이유로 안 만났습니다. 패싱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이죠. 24년 11월 19일 뉴스인데 트럼프 장남이 한국에 왔고 뭐 4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안 만나줬대요. 이러니까 당연히 뒤끝 나오죠. 대한민국 정치계하고는 할 말 없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취임식 자리는요, 정치적으로 풀어먹기 굉장히 좋은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어떠한 움직임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취임식은 그렇다 쳐요. 이제 취임사를 한번 볼게요. 취임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가장 먼저 경제 및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버렸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석유, 가스, 이런 화석연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확대를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뭐 그린 에너지 이런 소리 집어치워라. 야,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한 이러한 화석연료가 있는데 뭔 개소리냐? 제조업 활성화, 내연기관.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그동안은 전기차 이쪽으로 많이 가려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휘발유 떼고 경유 떼고 가는 이러한 내연기관 이쪽 자동차 제조업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전기차는 의무화 철회를 하겠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보조금 안 주겠다. 전기차 굳이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요. 뭐 쉬운 얘기로 신재생 에너지, 뭐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이든 정책이었어요.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바로 폐기를 해버리겠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도 조금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관세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을 해서 관세를 좀 올려서 세금을 충당을 하겠다. 거기에서 벌어들인 세금으로 우리 미국 사람들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고요. 대외 세입청 설립해서 수입품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입품들 때문에 미국 내부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물건들이 잘 안 팔린다.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못 들어올 건 못 들어오게 막고 미국 내에 이렇게 활성화할 것들은 제대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및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화석연료 부분 사용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했던 부분으로 좀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국경 및 이민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 미국 남부 쪽이 멕시코하고 서로 맞닿아 있잖아요. 이쪽에 대해서 남부에 대해서 비상사태 선포를 해버리겠다. 불법 입국자들 진짜 최선을 다해 막을 건데 군대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 막아보고자 노력을 하겠다. 미국으로 몰래 넘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잔류 정책 재활성화 이것도 다시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망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뭔가 심사를 받고 여러 가지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미국 내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멕시코 내에서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명을 하든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무서운 시간이 되겠죠. 미국 안에서 기다리면 그나마 괜찮을 건데 어찌됐건 미국으로 건너오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남미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 얘네가요.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를 돈 받고 엄청 해줘요. 얘네가. 이런 것도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미국으로 넘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거예요. 결국은 또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 전부 다 추방을 하겠다. 미국 내에서 외국인이면 진짜로 착하게 말 잘 듣고 살아라.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나라로 이민 오고 싶다고? 그러면 니네 굉장히 엄격한 시험에 통과를 해라. 그래야 받아줄 거다. 이민도 제한을 좀 하겠다.
예,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서 미국 내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눌러 앉아 사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미국의 패권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힘을 딱 그냥 기초에 가져놓고 내가 뭔가를 할 테니까 니들 뭐 반발할 거면 해봐 이런 식으로 좀 밀고 나가는 건데 뭐가 있냐면은 파나마 운하 있지 않습니까? 배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좀 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미국으로 편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뒤에서 추가 설명 드리기로 하고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바닷가 이쪽 있는 쪽 여기 이제 만이죠 만 여기를 멕시코만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여기를 아메리카만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알래스카에 있는 산이에요. 마운트 디날리라고 하는 산 이름을 마운트 맥킨리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오직 미국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바꾸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최강 미군을 재건하겠다. 지금도 최고인데 더 세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군사적 힘이 있지만 전쟁 개입은 최소화를 하겠다. 이건요. 돈이 안 되는 곳에 우리 미군은 움직이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뭐라고 했냐? 미국에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서 때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미국의 패권에 관련된 그러한 연설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뒤에 앉아 있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서 퇴임을 하는 거고 트럼프는 취임을 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당사자를 앉혀놓고 까는 소리도 해버렸습니다. 바이든 까기. 우리 LA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이런 거 니네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그 모양 그 꼴 난 거 아니냐.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럴 일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을 까는 거에 능력이 없다고 까는 거고 효율성. 아이고 제가 석자로 잘못 썼네요. 효율성 정부를 위해서 해당 관련 부서도 만들어서 제대로 나라를 운영을 하겠다. 또한 성별은 남녀 두 가지, 인종 및 성별에 대한 정책 개입을 중단을 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바이든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다. 이거를 대놓고 또 이야기를 한 거고 교육도 잘못됐다. 애국심도 좀 함양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교육 개혁도 하겠다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 정책 이것도 보는 앞에서 폐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국 의식 회복과 상식 혁명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겠다. 서명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미국의 의식 회복, 상식 혁명. 바이든 니네 정부는 미국의 의식도 없고 상식도 없다. 이 소리를 돌려 까는 겁니다. 아주 제대로 돌려 깠어요, 그냥. 이런 얘기도 또 하면서 공정한 법치 회복. 또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바이든이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깜빵에 있는 사람들 좀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돌려가게 한 거예요. 야, 죄를 지었으면 깜빵에 있어야지. 니네 정부는 그렇게 죄인들을 풀어주고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돌려깐 겁니다. 공정한 법치 회복도 할 거고 바이든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죠. 바이든 관료들이 추가 규제를 할 수 없게 입을 막아버리겠다. 발표 금지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바이든을 까버렸습니다. 돌려가기도 하고 그냥 제대로 면상에 꽂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뭐니 뭐니 해도 중국 견제입니다. 대놓고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를 했어요. 가장 먼저 WHO 탈퇴를 하겠다. 왜 탈퇴를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야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사람 수가 얼마나 더 많은 줄 알아? 그런데 우리보다 돈을 조금 내. 이게 말이 돼? 야 미국만 봉이야? 나 안 해. 나 그냥 나갈 거야. 그러면서 WHO를 탈퇴를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중국을 한번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하겠다. 왜 그러냐? 기우고 나발이고 중국에서 얼마나 매연을 뿜어대는 줄 아냐.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 봐라. 그거 날라와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니 중국을 제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미국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니네가 얘기를 하냐. 야 나 이거 안 해 탈퇴. 결국은 중국을 또 걸고 넘어진 거고요.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를 하겠다. 한국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것만 중국에 수출하고 그렇지 않고 제재를 해야 되는 수출품들은 나가지 못하게 막겠다 이겁니다. 무역을 막겠다.
이것도 중국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제일 충격적인 거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자기랑 사이가 좋고 짝짝꿍 할 수 있다. 자기 1기 정부 때도 김정은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았고 베스트 프렌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요. 중국을 대놓고 완전히 무시라고 까버리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런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마는 중국의 거의 속국 수준이잖아요. 그러한 북한을 미국이 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나랑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조금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에서 조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걸 아예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 있죠. 이런 움직임도 보여줬고, 아까 제가 뒤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거 파나마 운하하고 그린란드 이거 있지 않습니까?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미국이 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파나마 쪽에서는 야, 뭔 개소리냐. 파나마 내부에서 알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의 이런 거 없다. 중국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기어코 중국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파나마 운하를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린란드도 뭐 비슷합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많이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밀렸거든요. 그리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군사적 요충지로 쓰기도 하고 여러모로 쓸모가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한 좋은 곳에 발 들이기 전에 우리가 원천 차단을 해버리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전부 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5개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 자,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기존에 바이든 정부 때 유지했던 정책들은 정말 많이 폐기가 됐고, 뜬금없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힘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혼란 그 자체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한국은 패싱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한국은 당혹을 감출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한국이 지리적 이점, 그 다음에 뭐 외교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한국이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점을 가진 거였는데 미국이 그걸 패싱을 해버린 겁니다. 한국을 건너뛰어버렸다. 이거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지금 손에서 날아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이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한국을 뺀 북미회담 포석, 한반도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거죠. 트럼프한테 뭐 여러모로 너 너무 혼란스러운 사람 아니냐, 종잡을 수가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 내가 혼란스럽다고? 야, 까는 소리 하지 마. 한국 한번 봐봐. 한국 개판이거든. 한국을 그렇게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라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 질서도 없고 아직은 대화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한국이란 나라는 현재 상태가. 아, 이것도 진짜 가슴 아픈 일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1대1 협상한다는데 우리는 리더십이 공백이다. 내우외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금 탄핵을 한 해 만에 뭐 지금 내란죄가 어찌고 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죠.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 바깥에서는 트럼프가 대놓고 무시하고 들쑤시고 기조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있으니 한국은 참 난감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럼프 취임식에서 1진, 2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떠한 정치적인 수싸움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취임사에서 한 말들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미국이 어떠한 상태로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을 하자마자 모든 정책과 기조가 완전히 뒤집혔죠. 힘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조건 미국이 먼저입니다. 힘이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조를 보이는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러한 트럼프가 당연히 중국을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엄청난 파워게임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 제대로 껴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뭐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가운데 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부재 중입니다.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뉴스 다음 시간에 가져오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